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성공의 연금술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은 조셉 머피의 책을 현대적으로 재편집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먼저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흡수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지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한 자질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이 반응하여 정신과 신체를 비롯해 나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잠재의식의 법칙은 커리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더욱 유용하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상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승진을 위해서 다른 동료와 경쟁하거나 관료주의적인 절차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걸 두려워한다. 이러한 일들이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두려움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내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이다. 줄수는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포부를 가졌지만 승진을 하려면 12명의 다른 젊은 변호사들을 앞서야 했고 그들은 모두 능력이 출중했다. 하지만 줄수와 동료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이 긴 근무 시간에 학을 떼며 맡고 싶었던 법률 업무 대신 귀찮은 일상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불평한 반면 줄수는 잠재의식의 힘을 불러일으켰다. 단순 업무를 맡고 싶지 않은 건 줄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물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지루한 일이었지만 더 높이 올라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보겠어. 로스쿨에 다닐 당시 가장 어려웠던 과제를 해낸 것처럼 말이야. 상사들은 줄수가 가진 장점을 인식해 더 중요한 일들을 주기 시작했다. 그가 동료들보다 먼저 승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심리학자와 정신과학자 연구에 따르면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면 그때 뇌세포에 각인된다고 한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자마자 아이디어는 즉시 결과로 표출된다. 아이디어가 결합한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지혜를 끌어당기고 자연의 법칙을 동원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며칠이나 몇 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해소되기도 한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기 마련이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아서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일단 싹을 틔운다. 생명력이 담겨있기에 생각은 씨앗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잠재의식은
내가 하는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명심해라. 잠재의식은 내가 하는 생각이나 그 생각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주관적인 믿음은 감정을 보관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로, 객관적인 마음이 졸리거나 몽롱한 상태일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주관적인 마음은 초인적인 투시력과 투척력을 가졌기에 시각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외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기능할 때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악, 고통, 불행, 전쟁, 범죄, 질병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잠재의식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실제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해서 자기 비난을 멈추는 간단 명료한 방법을 제공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주장하면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주장하면 가질 수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리라고 하고 나면 성공하는 정신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성공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살찌워 나간다면 삼투 현상에 따라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어떤 한계도 없을 것이고 나는 과거의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솟아나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전과 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놓인 믿음은 나를 감정적으로 지탱하고 지배하며 통제한다.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현재의식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하리라 믿거나 그릇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루에 18시간씩 근면 성실하게 일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마음의 과학적인 법칙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이 넘치는 미래가 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면서 꿈을 이루는 기쁨과 짜릿함을 맛보며 나아가 잠재의식의 원리를 적용하여 직업과 커리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을 지키는 문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현재의식의 주요 기능은 잠재의식이 잘못된 인생을 받지 못하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기본적인 잠재의식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 잠재의식은 암시를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비교 대조를 하거나 추론 사유하는 능력은 잠재의식이 아닌 현재의식이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보다 선호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그저 현재의식이 각인해 놓은 메시지에 반응할 뿐이다. 그러나 암시가 곧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건 아니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암시를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각인되는 것이다. 현재의식에는 거짓이나 부정하는 암시를 거절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암시를 보낼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이 치유되고 나를 축복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암시만을 보내야 한다. 잠재의식은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다. 나는 승진할 수 없을 거야. 먹고 살 만큼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본다. 나는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온전함과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은 내 안에 있다. 현재의식에서 진실이라고 결론 내린 건 무엇이든 잠재의식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무한한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라. 옳은 행동이 최고의 행동이고 신성한 법칙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하며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법칙과 질서,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 삶에서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주체적으로 생각하라.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직장과 커리어에서 내 운명을 통제해야 되는 것은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확신이 지속되면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지와 관계없이 정신에 흡수된다. 반대 성격을 가진 확신이 기존 확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면 확신은 조만간 형태를 갖춰서 사실이나 모습, 원리, 상황, 그리고 삶의 사건으로 발현될 것이다.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힘, 궁극적으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자기 확신의 힘은 바로 나에게 있다. 여기까지 서문이었고요.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결심으로 변할 때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한다. 소망의 꿈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맞물릴 때 창조력이 깨어나는 것이다. 바라고 갈망하고 노력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다. 특정한 방법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자질을 최대한 생생하고 집요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아라. 최고로 이상적인 포부를 품어야 한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운을 느낄 때까지 또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나는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일이나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둬야 한다. 잠재의식에 명확한 지시를 내릴수록 잠재의식은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선원들이 갑판 위에 선장의 명령을 따라 엔진을 조작하고 선박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음은 나의 명령에 반응한다. 선장이 명료하고 확실하게 명령을 내린다면 선원들은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선장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면 함선은 계획 없이 바다를 표류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잠재의식에 불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 목적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해야 한다. 정확한 지시를 내려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잠재의식은 어김없이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단, 진정으로 열렬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모순되고 상반된 소원들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공상들이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나를 지배하는 건 나에 대한 평가와 청사진, 그리고 믿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룰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비범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그의 의견에 반박해보자. 실패하리라는 말은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굳힐 뿐 실패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도 된다. 상황이나 조건을 탓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실패자라는 뜻은 아니다. 나는 실패를 뒤집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타인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성공할 때마다 자존감은 커진다. 잠재의식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또 행동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했다면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도리어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다. 생각이 나를 만들고 마음속에서 그린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곧 내가 된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거울처럼 비춘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력하게 유지한다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내 인생의 대본을 써라.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 대본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인생의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인생에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을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공경에 처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존감이 반영되는 대본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와 자기 혐오가 서려 있는 대본도 있다. 커리어 초기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생 초반에 실패를 겪은 사람은 실패했던 경험이 남들보다 크게 와닿기에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의 대본을 쓴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는 대본을 썼다면 실패가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항상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한다면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본을 다시 쓰지 않는다면 평생 실패하고 불행을 겪게 된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하는 유전자를 타고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위인들의 삶에는 빈곤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적인 대본을 다시 써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모두 바꾸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굳게 먹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쓴 대본대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목화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났다. 자기 발전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허망했다. 나는 목화 농장의 노예일 뿐이야. 아무리 큰 포부를 품어봤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는 노예로 태어났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노예인걸? 교육을 받거나 플랜테이션 농장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는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다른 노예들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못해,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날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대본을 썼다. 모든 인간 안에 살아 숨쉬는 신비한 힘에 기댔다. 그 힘은 언제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유와 교육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는 울타리에 걸린 포스터, 인쇄된 종이 조각,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주운 오래된 영감을 보면서 알파벳을 익혔다.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다. 그렇게 노예였던 소녀는 자유를 쟁취하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노예라는 신분제를 극복한 위인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노예제 폐지에 일생을 바쳤다. 그의 업적을 눈여겨본 미국 대통령은 그를 IT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 인생의 수렁에 나 자신을 가두려 하는 대본을 충분히 다시 쓸 수가 있다. 헌신과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대본을 다시 써야 한다. 대본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1.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2. 나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란 걸 알기 때문이다. 3.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라. 물론 실패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매일 성취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성공의 대본은 강력해진다. 자존감은 낮아지기 쉬우므로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이고 강화해야 한다. 말과 행동, 태도,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4.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라. 소소한 성공을 거두면 축하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소한 성공을 유인 동기로 삼아 더 큰 성과를 추구하라. 5. 프랑스 철학자 에밀 쿠에의 명언을 되뇌어보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생민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베리는 분노에 휩싸였다. 승진을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칼이 회방을 돕고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목사님과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끝에 베리는 겉모술수에 뛰어난 모략가를 이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칼의 계략이 아닌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칼은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는 그만한 꿈을 품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부서에 필요한 귀중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칼만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 번 그 능력을 나 자신에게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집중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칼은 내가 일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베리의 업무 성과는 점점 더 좋아졌고 상사가 퇴직하자 베리가 상사의 자리를 꿰찼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제안은 내가 직접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 암시는 힘이다. 하지만 조화와 아름다움, 사랑, 평화로움을 흐르게 하는 잠재의식의 힘만큼은 강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를 할 때 나에게는 무한한 지성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사랑과 관대,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즉시 멈추고 했던 말을 바로 잡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 등 파괴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경험으로 발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친절과 평화를 쏟아붓고 타인을 용서하라. 잠재의식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본질을 창조해 나간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여태까지 쏟아부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요한 내면에서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그려라. 부정적인 생각이 실패를 낳는다.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패를 절대 피해갈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다. 잠재의식에서 무언가를 확신하면 나를 구성하는 생각들이 외부 세계로 펼쳐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새긴 내용을 실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확언한 내용은 현실이 되므로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성공을 시각화하는 비법.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멋지게 대처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프레젠테이션이 잡혀 있거나 경영진 회의를 위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상해보자.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리허설을 해보자. 그럼 그 모습이 잠재의식 깊숙이 가라앉게 되어 뇌세포에 스며들 것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존재감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들은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고객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 롤 모델이 된다. 이들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 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지평이 넓어지고 새로운 힘이 나의 존재를 휘젓는 것처럼 느껴진다. 남들을 끌어당기는 성격과 매력 대부분은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눈치일 것이다. 눈치가 있어야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행할 수가 있다. 매력적인 성격에 판단력과 상식은 필수다. 고상한 취미를 가지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한다. 성격에 가장 크게 투자하는 방법은 고귀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성격에 투자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빛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이에게는 모든 문이 열린다. 어디서나 환영받고 모두 그 사람을 찾는다. 성격적인 특성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지적, 신체적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주의가 어떻든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 지식 쌓기를 갈망하고 남들보다 큰 포부를 품은 사람은 자연스레 앞을 내다볼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성격적 특성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가 있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남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또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타심과 온화한 성격 그리고 성실함은 필수 덕목이다. 이러한 자질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덕목을 큰 틀로 삼아 숨은 자질을 깨운 뒤에 그 틀에 맞춰서 성격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외모와 비슷해지려고 한다. 롤모델이 입은 옷을 사고 머리 모양을 따라하며 비슷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는 게 가능하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성격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삼고 살피는 게 좋다. 내 성격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어떤 점을 높이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인정을 베풀고 사회적 가면에 숨겨진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값진 선물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하게 느끼고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성격이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한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분이나 걱정, 불안이 사라진다. 타인과 공감하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뽑아낸다. 밝음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현실을 비통해하지 말고 속임수를 쓰지 마라. 매일을 축복이라고 느껴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투덜댄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가 없다.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가 된다.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몸으로만 도와준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선의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비소를 먹으면 사막에 이르는 것처럼 증오와 복수, 질투는 고귀한 자질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친절한 태도와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는 증오와 상처를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최선책이다. 상냥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기 힘들고 속이기도 어렵다. 아무리 바쁘고 걱정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이 귀찮아하는 걸 싫어하더라도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웰도 에머슨은 모든 건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남겼다.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성격은 곧 풍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지배하는 특성과 자질에 따라 차가운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으며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밀어낼 수도 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온화한 분위기를 풍길 수가 없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면 이에 걸맞은 분위기를 풍겨 다른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석과 같다고 한다. 쓰레기 더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들어간 물건만을 끌어올리듯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관계를 맺는다.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평소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끌어당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성격 또한 갈고 닦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관대하고 아량이 넓어야 한다. 쾌활하고 남을 선뜻 도와주는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자질은 버려야 한다. 나의 성격을 가꾸어 나갈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도 결국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친절한 생각과 말,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나의 말과 행동, 태도는 아우라를 형성한다. 이러한 아우라를 갖추면 부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성격으로 이어져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내 잠재의식을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자질로 가득 채우면 나를 끌어당겼던 그 사람의 자질이 나에게도 뿜어져 나와서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질은 곧 내 특성이 되어 남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두 부류란 스스로 일으키는 자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자다. 어딜 가든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이상하게도 스스로 일으키는 자가 한 명 있다면 기대는 자는 20명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투덜대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장하고 초월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기억하자.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하고 도전하기 위해 태어났지,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쁨이 있다. 누군가 나 대신 십자 말풀이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상상해보자. 재미가 없고 밋밋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십자 말풀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얻는 기쁨이 있다. 건설업자는 다리를 지을 때 장애물, 실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뻐한다. 나는 정신적, 영적 도구를 갈고 닦기 위해 지혜와 힘과 이해력을 기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면 모든 행동에 흥분과 기쁨, 만족감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에 마음 벅차며 설레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 마음속의 생각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한다. 정말 열정이 있다면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기민해지며 성격은 활기차진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나라는 존재 전체에 생기가 넘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세계관이 다르다. 열의와 즐거움은 세상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물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들거나 판매하는 제품, 작곡하는 음악, 쓰고 있는 글 등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건 필수이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파는 물건 또는 내가 전하는 아이디어나 개념에 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쌓아보자. 내가 하는 일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고 생생하게 체험하라. 걱정을 조각조각 나눠라. 엔지니어인 앤디는 걱정이 생겼을 때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같은 접근법을 쓴다고 한다. 업무 중에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작게 조각내어 나눠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죠. 이 조각들은 어디서 왔을까? 한 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하면 전체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걱정에는 힘이 있는가? 걱정의 이면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앤디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걱정을 떨쳐낸다. 그는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착각의 그림자라는 걸 깨달았다.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이다. 그림자에는 힘이 없다. 걱정을 마음속 그림자로 받아들여라. 그림자에는 현실도, 원칙도, 진리도 없다. 걱정은 불길한 그림자를 모아놓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가져와 해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라. 두려움이나 걱정이 닥칠 때마다 또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성, 무한한 생명, 경이로운 지혜, 절대적인 힘과 조화가 내 안에 있다. 답을 구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무한한 지성이 내 생각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 또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갖고 싶은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믿음과 확신이 응답해 줄 것이다. 또한 이 믿음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 스며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강력한 힘을 끌어낼 것이다. 부정적인 암시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내 안에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무한한 힘의 도움을 받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새겨라. 걱정과 두려움은 내가 허락할 때만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다. 나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는 힘이 있고 내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존재한다. 기도와 묵상으로 영적인 자아를 살찌우고 자신을 신뢰하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다. 현재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한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대신 마음의 법칙과 정신적인 길을 생각해보자. 상사의 피드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의자 또는 소파에 앉아 주의를 집중해보자. 먼저 긴장을 풀어야 한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은 차분해진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의 발가락의 긴장이 하나하나 풀립니다. 발의 긴장이 풀립니다. 복근의 긴장이 풀립니다. 가슴과 폐의 긴장이 풀립니다. 척추의 긴장이 풀립니다. 목의 긴장이 풀리고 손과 팔도 긴장이 풀립니다. 뇌의 긴장이 풀립니다. 눈의 긴장이 풀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의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몸이 이완되면 몸은 내 말을 따른다. 이렇게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믿게 되면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 긴장을 풀고 믿음을 가져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려서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진다. 어려운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해 동안 내가 성취한 일들에 집중하라. 나의 제안 덕분에 비용이 절감되고 팀이 혁신을 이뤘던 일, 고객이 만족스러워했던 일 등 긍정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우울감이 밀려오는 걸 느낄 때는 우울과 반대되는 특성의 마음을 집중하라. 과거의 업무상 위기를 직면했을 때도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자신감, 감사와 같은 선한 의지를 퍼뜨리면 내 앞길을 막아서 비참하게 만들던 적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걱정하는 대신 여태까지 이뤄낸 성공과 성취한 일들을 돌이켜보자.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내가 해결했던 어려운 과제를 떠올려보자. 상사가 창의성과 근면성, 충성심을 칭찬한 기억을 되돌려보자. 실패를 바라보기보다는 승리에 집중하라. 이런 자세는 마음을 비우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걱정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다.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 일을 그르칠 거라고 예상한다. 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다.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을 끌어당겨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비슷한 문제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래서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이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라. 2. 산책을 하라. 3. 자신을 믿어라. 4. 계속 배워라. 5.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라. 6. 일을 끝내는 데 중요한 부분만 집중하라. 7.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8. 변화를 환영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을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성공의 연금술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은 조셉 머피의 책을 현대적으로 재편집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먼저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흡수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지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한 자질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이 반응하여 정신과 신체를 비롯해 나의 삶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잠재의식의 법칙은 커리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더욱 유용하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상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승진을 위해서 다른 동료와 경쟁하거나 관료주의적인 절차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걸 두려워한다. 이러한 일들이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두려움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내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이다. 줄수는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포부를 가졌지만 승진을 하려면 12명의 다른 젊은 변호사들을 앞서야 했고 그들은 모두 능력이 출중했다. 하지만 줄수와 동료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이 긴 근무 시간에 학을 떼며 맡고 싶었던 법률 업무 대신 귀찮은 일상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불평한 반면 줄수는 잠재의식의 힘을 불러일으켰다. 단순 업무를 맡고 싶지 않은 건 줄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물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지루한 일이었지만 더 높이 올라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보겠어. 로스쿨에 다닐 당시 가장 어려웠던 과제를 해낸 것처럼 말이야. 상사들은 줄수가 가진 장점을 인식해 더 중요한 일들을 주기 시작했다. 그가 동료들보다 먼저 승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심리학자와 정신과학자 연구에 따르면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면 그때 뇌세포에
각인된다고 한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자마자 아이디어는 즉시 결과로 표출된다. 아이디어가 결합한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지혜를 끌어당기고 자연의 법칙을 동원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며칠이나 몇 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해소되기도 한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기 마련이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아서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일단 싹을 틔운다. 생명력이 담겨있기에 생각은 씨앗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잠재의식은 내가 하는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명심해라. 잠재의식은 내가 하는 생각이나 그 생각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주관적인 믿음은 감정을 보관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로, 객관적인 마음이 졸리거나 몽롱한 상태일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주관적인 마음은 초인적인 투시력과 투척력을 가졌기에 시각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외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기능할 때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악, 고통, 불행, 전쟁, 범죄, 질병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잠재의식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실제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해서 자기 비난을 멈추는 간단 명료한 방법을 제공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주장하면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주장하면 가질 수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리라고 하고 나면 성공하는 정신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성공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살찌워 나간다면 삼투 현상에 따라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어떤 한계도 없을 것이고 나는 과거의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솟아나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전과 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놓인 믿음은 나를 감정적으로 지탱하고 지배하며 통제한다.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현재의식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하리라 믿거나 그릇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루에 18시간씩 근면 성실하게 일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마음의 과학적인 법칙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이 넘치는 미래가 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면서 꿈을 이루는 기쁨과 짜릿함을 맛보며 나아가 잠재의식의 원리를 적용하여 직업과 커리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을 지키는 문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현재의식의 주요 기능은 잠재의식이 잘못된 인생을 받지 못하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기본적인 잠재의식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 잠재의식은 암시를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비교 대조를 하거나 추론 사유하는 능력은 잠재의식이 아닌 현재의식이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보다 선호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그저 현재의식이 각인해 놓은 메시지에 반응할 뿐이다. 그러나 암시가 곧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건 아니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암시를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각인되는 것이다. 현재의식에는 거짓이나 부정하는 암시를 거절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암시를 보낼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이 치유되고 나를 축복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암시만을 보내야 한다. 잠재의식은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다. 나는 승진할 수 없을 거야. 먹고 살 만큼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본다. 나는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온전함과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은 내 안에 있다. 현재의식에서 진실이라고 결론 내린 건 무엇이든 잠재의식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무한한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라. 옳은 행동이 최고의 행동이고 신성한 법칙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하며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법칙과 질서,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 삶에서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주체적으로 생각하라.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직장과 커리어에서 내 운명을 통제해야 되는 것은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확신이 지속되면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지와 관계없이 정신에 흡수된다. 반대 성격을 가진 확신이 기존 확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면 확신은 조만간 형태를 갖춰서 사실이나 모습, 원리, 상황, 그리고 삶의 사건으로 발현될 것이다.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힘, 궁극적으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자기 확신의 힘은 바로 나에게 있다. 여기까지 서문이었고요.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결심으로 변할 때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한다. 소망의 꿈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맞물릴 때 창조력이 깨어나는 것이다. 바라고 갈망하고 노력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다. 특정한 방법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자질을 최대한 생생하고 집요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아라. 최고로 이상적인 포부를 품어야 한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운을 느낄 때까지 또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나는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일이나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둬야 한다. 잠재의식에 명확한 지시를 내릴수록 잠재의식은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선원들이 갑판 위에 선장의 명령을 따라 엔진을 조작하고 선박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음은 나의 명령에 반응한다. 선장이 명료하고 확실하게 명령을 내린다면 선원들은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선장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면 함선은 계획 없이 바다를 표류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잠재의식에 불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 목적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해야 한다. 정확한 지시를 내려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잠재의식은 어김없이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단, 진정으로 열렬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모순되고 상반된 소원들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공상들이 아무런 유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나를 지배하는 건 나에 대한 평가와 청사진, 그리고 믿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룰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비범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그의 의견에 반박해보자. 실패하리라는 말은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굳힐 뿐 실패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도 된다. 상황이나 조건을 탓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실패자라는 뜻은 아니다. 나는 실패를 뒤집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타인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성공할 때마다 자존감은 커진다. 잠재의식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또 행동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했다면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도리어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다. 생각이 나를 만들고 마음속에서 그린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곧 내가 된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거울처럼 비춘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력하게 유지한다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내 인생의 대본을 써라.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 대본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인생의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인생에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을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공경에 처한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존감이 반영되는 대본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와 자기 혐오가 서려 있는 대본도 있다. 커리어 초기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생 초반에 실패를 겪은 사람은
실패했던 경험이 남들보다 크게 와닿기에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의 대본을 쓴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다시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는 대본을 썼다면 실패가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항상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한다면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본을 다시 쓰지 않는다면 평생 실패하고 불행을 겪게 된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하는 유전자를 타고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위인들의 삶에는 빈곤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적인 대본을 다시 써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모두 바꾸었다. 그런 다음 마음을 굳게 먹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쓴 대본대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목화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났다. 자기 발전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허망했다. 나는 목화 농장의 노예일 뿐이야. 아무리 큰 포부를 품어봤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는 노예로 태어났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노예인걸? 교육을 받거나 플랜테이션 농장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는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다른 노예들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못해,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날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대본을 썼다. 모든 인간 안에 살아 숨쉬는 신비한 힘에 기댔다. 그 힘은 언제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유와 교육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는 울타리에 걸린 포스터, 인쇄된 종이 조각,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주운 오래된 영감을 보면서 알파벳을 익혔다.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다. 그렇게 노예였던 소녀는 자유를 쟁취하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노예라는 신분제를 극복한 위인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노예제 폐지에 일생을 바쳤다. 그의 업적을 눈여겨본 미국 대통령은 그를 IT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 인생의 수렁에 나 자신을 가두려 하는 대본을 충분히 다시 쓸 수가 있다. 헌신과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대본을 다시 써야 한다. 대본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1.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2. 나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란 걸 알기 때문이다.
3.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라. 물론 실패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매일 성취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성공의 대본은 강력해진다. 자존감은 낮아지기 쉬우므로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이고 강화해야 한다. 말과 행동, 태도,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4.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라. 소소한 성공을 거두면 축하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소한 성공을 유인 동기로 삼아 더 큰 성과를 추구하라. 5. 프랑스 철학자 에밀 쿠에의 명언을 되뇌어보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생명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베리는 분노에 휩싸였다. 승진을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칼이 회방을 돕고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목사님과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끝에 베리는 겉모술수에 뛰어난 모략가를 이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칼의 계략이 아닌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칼은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는 그만한 꿈을 품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부서에 필요한 귀중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칼만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 번 그 능력을 나 자신에게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집중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칼은 내가 일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베리의 업무 성과는 점점 더 좋아졌고 상사가 퇴직하자 베리가 상사의 자리를 꿰찼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제안은 내가 직접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 암시는 힘이다. 하지만 조화와 아름다움, 사랑, 평화로움을 흐르게 하는 잠재의식의 힘만큼은 강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를 할 때 나에게는 무한한 지성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사랑과 관대,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즉시 멈추고 했던 말을 바로 잡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 등 파괴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경험으로 발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친절과 평화를 쏟아붓고 타인을 용서하라. 잠재의식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본질을 창조해 나간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여태까지 쏟아부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요한 내면에서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그려라. 부정적인 생각이 실패를 낳는다.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패를 절대 피해갈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다. 잠재의식에서 무언가를 확신하면 나를 구성하는 생각들이 외부 세계로 펼쳐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새긴 내용을 실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확언한 내용은 현실이 되므로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성공을 시각화하는 비법.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멋지게 대처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프레젠테이션이 잡혀있거나 경영진 회의를 위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상해보자.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리허설을 해보자. 그럼 그 모습이 잠재의식 깊숙이 가라앉게 되어 내 세포에 스며들 것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존재감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들은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고객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커리어와 인생에 있어 롤 모델이 된다. 이들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 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지평이 넓어지고 새로운 힘이 나의 존재를 휘젓는 것처럼 느껴진다. 남들을 끌어당기는 성격과 매력 대부분은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 눈치일 것이다. 눈치가 있어야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행할 수가 있다. 매력적인 성격에 판단력과 상식은 필수다. 고상한 취미를 가지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는 능력이 없다면 되려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게 한다. 성격에 가장 크게 투자하는 방법은 고귀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성격에 투자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빛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이에게는 모든 문이 열린다. 어디서나 환영받고 모두 그 사람을 찾는다. 성격적인 특성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지적, 신체적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주의가 어떻든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 지식 쌓기를 갈망하고 남들보다 큰 포부를 품은 사람은 자연스레 앞을 내다볼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성격적 특성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가 있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남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또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타심과 온화한 성격 그리고 성실함은 필수 덕목이다. 이러한 자질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덕목을 큰 틀로 삼아 숨은 자질을 깨운 뒤에 그 틀에 맞춰서 성격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외모와 비슷해지려고 한다. 롤모델이 입은 옷을 사고 머리 모양을 따라하며 비슷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는 게 가능하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성격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삼고 살피는 게 좋다. 내 성격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어떤 점을 높이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인정을 베풀고 사회적 가면에 숨겨진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값진 선물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하게 느끼고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성격이 밝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한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분이나 걱정, 불안이 사라진다. 타인과 공감하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뽑아낸다. 밝음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현실을 비통해하지 말고 속임수를 쓰지 마라. 매일을 축복이라고 느껴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투덜댄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가 없다.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가 된다.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몸으로만 도와준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선의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비소를 먹으면 사막에 이르는 것처럼 증오와 복수, 질투는 고귀한 자질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친절한 태도와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는 증오와 상처를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최선책이다. 상냥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기 힘들고 속이기도 어렵다. 아무리 바쁘고 걱정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이 귀찮아하는 걸 싫어하더라도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웰도 에머슨은 모든 건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남겼다.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성격은 곧 풍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지배하는 특성과 자질에 따라 차가운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으며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밀어낼 수도 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온화한 분위기를 풍길 수가 없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면 이에 걸맞은 분위기를 풍겨 다른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석과 같다고 한다. 쓰레기 더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들어간 물건만을 끌어올리듯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관계를 맺는다.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평소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끌어당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성격 또한 갈고 닦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관대하고 아량이 넓어야 한다.
쾌활하고 남을 선뜻 도와주는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자질은 버려야 한다. 나의 성격을 가꾸어 나갈수록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도 결국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친절한 생각과 말, 행위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나의 말과 행동, 태도는 아우라를 형성한다. 이러한 아우라를 갖추면 부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성격으로 이어져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내 잠재의식을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자질로 가득 채우면 나를 끌어당겼던 그 사람의 자질이 나에게도 뿜어져 나와서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질은 곧 내 특성이 되어 남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두 부류란 스스로 일으키는 자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자다. 어딜 가든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이상하게도 스스로 일으키는 자가 한 명 있다면 기대는 자는 20명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투덜대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장하고 초월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기억하자.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하고 도전하기 위해 태어났지 문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쁨이 있다. 누군가 나 대신 십자 말풀이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상상해보자. 재미가 없고 밋밋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십자 말풀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얻는 기쁨이 있다. 건설업자는 다리를 지을 때 장애물, 실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뻐한다. 나는 정신적, 영적 도구를 갈고 닦기 위해 지혜와 힘과 이해력을 기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면 모든 행동에 흥분과 기쁨, 만족감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에 마음 벅차며 설레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 마음속의 생각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한다. 정말 열정이 있다면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기민해지며 성격은 활기차진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나라는 존재 전체에 생기가 넘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세계관이 다르다. 열의와 즐거움은 세상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물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들거나 판매하는 제품, 작곡하는 음악, 쓰고 있는 글 등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건 필수이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파는 물건 또는 내가 전하는 아이디어나 개념에 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쌓아보자. 내가 하는 일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고 생생하게 체험하라. 걱정을 조각조각 나눠라. 엔지니어인 앤디는 걱정이 생겼을 때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같은 접근법을 쓴다고 한다. 업무 중에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작게 조각내어 나눠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죠. 이 조각들은 어디서 왔을까? 한 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하면 전체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걱정에는 힘이 있는가? 걱정의 이면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앤디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걱정을 떨쳐낸다. 그는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착각의 그림자라는 걸 깨달았다.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이다. 그림자에는 힘이 없다. 걱정을 마음속 그림자로 받아들여라. 그림자에는 현실도, 원칙도, 진리도 없다. 걱정은 불길한 그림자를 모아놓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림자를 현실로 가져와 해결함으로써 그림자를 없애라. 두려움이나 걱정이 닥칠 때마다 또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성, 무한한 생명, 경이로운 지혜, 절대적인 힘과 조화가 내 안에 있다. 답을 구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무한한 지성이 내 생각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 또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갖고 싶은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믿음과 확신이 응답해 줄 것이다. 또한 이 믿음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 스며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강력한 힘을 끌어낼 것이다. 부정적인 암시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내 안에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무한한 힘의 도움을 받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새겨라. 걱정과 두려움은 내가 허락할 때만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다. 나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는 힘이 있고 내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존재한다. 기도와 묵상으로 영적인 자아를 살찌우고 자신을 신뢰하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다. 현재의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한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대신 마음의 법칙과 정신적인 길을 생각해보자. 상사의 피드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의자 또는 소파에 앉아 주의를 집중해보자. 먼저 긴장을 풀어야 한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은 차분해진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의 발가락의 긴장이 하나하나 풀립니다. 발의 긴장이 풀립니다. 복근의 긴장이 풀립니다. 가슴과 폐의 긴장이 풀립니다. 척추의 긴장이 풀립니다. 목의 긴장이 풀리고 손과 팔도 긴장이 풀립니다. 뇌의 긴장이 풀립니다. 눈의 긴장이 풀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의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몸이 이완되면 몸은 내 말을 따른다. 이렇게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믿게 되면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 긴장을 풀고 믿음을 가져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려서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진다. 어려운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해 동안 내가 성취한 일들에 집중하라. 나의 제안 덕분에 비용이 절감되고 팀이 혁신을 이뤘던 일, 고객이 만족스러워했던 일 등 긍정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우울감이 밀려오는 걸 느낄 때는
우울과 반대되는 특성의 마음을 집중하라. 과거의 업무상 위기를 직면했을 때도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자신감, 감사와 같은 선한 의지를 퍼뜨리면 내 앞길을 막아서 비참하게 만들던 적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걱정하는 대신 여태까지 이뤄낸 성공과 성취한 일들을 돌이켜보자.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내가 해결했던 어려운 과제를 떠올려보자. 상사가 창의성과 근면성, 충성심을 칭찬한 기억을 되돌려보자. 실패를 바라보기보다는 승리에 집중하라. 이런 자세는 마음을 비우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걱정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다.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진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 일을 그르칠 거라고 예상한다. 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다.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면 마음은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을 끌어당겨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비슷한 문제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래서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이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라. 2. 산책을 하라. 3. 자신을 믿어라. 4. 계속 배워라. 5.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라. 6. 일을 끝내는 데 중요한 부분만 집중하라. 7.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8. 변화를 환영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을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